정치톡 시작합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주호영 대표는 최근 부친상을 당했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아직도 논란 중입니다. 김종인 외에 대안이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김종인 비대위에게 맡기기에는 자존심이 상한다. 당내에서 스스로 자강하는 방법을 찾자는 반대론도 있습니다. 또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기한에 대한 찬반 논란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주호영, 원내는 주호영, 원외는 김종인 체제로 나눠서 투톱으로 2년 뒤 대선 승리를 내걸고 혁신과 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당내 스스로의 개혁은 지난 선거 4연패가 있을 때마다 나왔지만 기득권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또 국민에게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또 민주당과 달리 통합당 대선 후보는 새로운 많은 얼굴에게도 기회를 줘야 합니다. 새 얼굴을 국민에게 알리기에는 앞으로 남은 2년의 기간이 짧습니다. 대선 승리를 내걸고 많은 대선 후보들을 앞세워야 당 혁신도 슬기롭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대선 준비를 매개로 해서 혁신도 하고 통합도 하는 것이 어차피 불거질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대위 임기는 올 연말까지나 1년이 적당하고 권한은 당내 대표 수준이 적정합니다. 먼저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 후보로 협의 과정에서 대선에 이미 출마했던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에 대해 기회가 이미 끝났다고 말한 건 실수입니다. 당장 홍준표는 과거 김종인의 뇌물 사건까지 언급하며 반발했죠. 또 40대 경제를 아는 대선 후보 운운한 것도 불필요한 것입니다. 성급했습니다. 산업화, 민주화 세대를 뛰어넘자는 얘기인데 모두가 알지만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연말까지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룰을 만들고 또 대선 후보들이 국민과 접촉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혁신적인 공약 개발에 치중해야 합니다. 대선 후보 경선 룰은 최근 열풍을 불러일으킨 미스터 트롯 방식이 자주 거론됩니다. 많은 후보들이 참여할 수 있고 기간도 길게 할 수 있는 데다 다양한 검증에 재미까지 가미한 이런 방식이라야 이미 외면해버린 유권자의 눈길을 다시 끌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미 대선에 출마했던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도 좋고 김태호, 원희룡, 오세훈도 참가해야 합니다. 김세연, 홍정욱도 40대 기수론을 내걸어야 하고 30대 후보도 환영합니다. 모두에게 문을 열고 후보가 20명쯤은 돼야 뚜렷한 인물이 없는 실정에서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이들 대선 후보들은 일찍부터 각자의 지지층을 향해 혁신과 비전을 얘기할 수 있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선 공약은 김종인 위원장의 전매 특허 아닙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복지 부분입니다. 선거에서 예산 살포나 포퓰리즘은 이제 예산일이 됐습니다. 나라 살림이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보수가 집권해야 재정 건전성을 지켜낼 수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이어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 아이디어로 진보와 경쟁하면 백전백패합니다. 보수는 4차 경제혁명 시대 새로운 경제 성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전국민 기본소득제를 이제 단계적 추진을 전제로 공약으로 내걸어야 합니다. 여야 모두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유럽의 방식을 오랫동안 검토해왔고 연구해왔습니다. 모든 분야나 계층을 복지정책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 기본소득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복지 분야가 선거 쟁점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 8년 전이죠. 박근혜 대통령 당선 시절 김종인 위원장이 당시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복지에 대한 선거 쟁점을 없애버렸던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또 보수의 전문 브랜드였던 국방이나 외교도 이제 진보와 차별화를 거의 없애야 합니다. 친중국, 북한과의 대화, 미국, 일본과의 위상조정은 이제 불가피합니다. 민주당 공약이라 하더라도 필요하면 빨리 모방하고 속도 조절론 정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대선 후보 경선 룰은 미스터 트롯 방식으로 하고 전국민 기본소득 제공이라는 파격적인 혁신 공약에 후보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정치력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 같은 혁신적인 방안에 반발하는 당내외 후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응징이 필요합니다. 특히 막말하는 후보는 이제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같은 당 의원들을 향해 연탄 가스 같다거나 바퀴벌레 같다고 말하는 홍준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성적 폄하한 차명진, 물증도 없이 부정선거를 외치는 민경욱 등은 강력한 경고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당규가 필요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 약점이 많습니다. 약점이 뭐냐면요. 김종인 위원장은 사적인 정치적 욕심이 없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권력 세계에서 사적인 욕심이 없다, 집권욕이 없다라는 것은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흙탕 개싸움이 휘말리면 맥없이 물러난다는 겁니다. 4년 전 민주당에서도 비난이 시작되자마자 김종인 위원장은 물러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수많은 대선 후보들과 함께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겁니다. 전국 당 조직을 다시 재건하고 혁신적인 정강 정책을 세우는 데는 대선 후보들의 지원을 함께 이끌어내고 또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많은 당내 유력 인사들의 역할을 주고 그들의 도움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당이 하루빨리 대선 전국으로 전환해야 끝을 알 수 없는 좌절감, 무책임한 내부 갈등을 벗어나 거대한 여당의 압박에 그나마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감수하겠다는 게 민주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태종으로 칭송하면서 세종시대를 준비하자고 합니다. 조선처럼 500년 집권을 꿈꾸는 것인가요? 헌법을 바꾸자고 할 것이고 차제에 통합당 중심의 보수의 씨를 말리려 할 것입니다. 사실 민주당 의원 절반 넘게 스스로 중도 보수라 자처합니다. 그래서 통합당 보수는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통합당은 40명이 넘는 초선 의원들이 희망입니다. 이제 갓 국회에 입성하는 입장에서 비대위를 만들고 외부 인사에 외과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게 내키지 않을 겁니다. 자존심이 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보면 통합당은 이미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지경입니다. 혁신을 이끌 리더는 외부 인사가 불가피하고 김종인이 최선입니다. 초선 의원들은 비대위 개혁의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또다시 당 재건을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위의 리더는 맡기고 비대위 개혁의 동력은 초선 의원들이 짊어져야 합니다. 지금 통합당은 바닥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유권자들이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이 미워도 통합당은 쪽팔려서 지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광주민주화운동, 세월호, 또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언행을 일삼은 결과입니다. 국가정책이나 개혁법안보다는 강남 아파트나 자신의 재산 불리기에 더 민감했던 결과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 유권자와 이해관계를 맺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계층별, 현 정부는 어떤 수단을 쓰든 챙겨주고 있다는 인식을 심고 있습니다. 대선 준비를 내걸지 않고 혁신을 먼저 앞세우면 갈등만 일어납니다. 20명의 대선 주자를 앞세워 유권자의 관심을 다시 끈다면 다소 갈등이 있어도 무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복지와 북한과의 대화 등은 상식입니다. 쓸데없는 건 건드리지 말고 진보가 쟁점을 만들 수 없을 정도로 폭넓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승부처는 다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김종인 주호영 투톱으로 대선 승리를 내걸고
혁신과 통합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는 통합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